수십 년을 의료 현장에서 일해 온 사람이 정작 자기 병을 몰랐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평생을 환자 곁에서 살아온 베테랑 간호사였지만 본인의 이상 증세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10곳을 돌아다녀도 돌아오는 건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라는 말뿐. 그렇게 믿었던 의료 시스템에 차디찬 실망만 남았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낯선 나라, 낯선 병원. 그런데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진짜 병원을 만나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병명을 찾은 것도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병원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병원이 사람을 고쳤다고요? 아니요. 그를 고친 건 병원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증상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확히 9번째 들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의사에게서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셀로라고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평생 외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아픈 사람을 지켜보며 밤낮 없이 걸어다녔던 삶이었죠. 그런 제가 이제는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인데도 세상이 흔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에 시달리며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일손을 돕기 위해 병원에 자주 나가다 보니 제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고 가슴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연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도 의료인이었기에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심전도, MRI, CT, 심장 초음파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이더군요. 다만 모든 의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혹시 신경과적 문제? 정신적인 불안 때문 아닌가요?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다들 결론을 이렇게 내리더군요. 마르셀로 씨, 이건 아마 스트레스성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환자가 아닐 때에도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환자가 되어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아무 데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을 옮기고 또 옮기고 다시 옮겼습니다. 상파울루 시내에서 5곳, 교회에서 4곳. 한 곳은 아예 심장 전문 병원이었는데도 같은 말만 반복됐습니다. 저도 이제는 의료 시스템을 더는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보내는 신호를 이토록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점점 외출도 줄이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몸이 아픈데 병명이 없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혹시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메일함에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뜨더군요. 제 조카입니다. 제 동생의 아들이죠.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되었다며 졸업식에 꼭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일을 닫으려 했습니다. 긴 비행, 낯선 땅, 체력도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들뜨는 일은 저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메일을 열었을 때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라파엘이 한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밝은 미소, 그 옆에 선 친구들의 표정, 뒤에 보이는 눈 덮인 한국의 거리들.
마치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가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나라라면 조금쯤은 숨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치료도 기대도 없이. 그냥 가족의 졸업식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한국에서 저는 제 병명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고쳐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브라질의 따뜻한 햇살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낯선 기온이었죠. 하지만 조카 라파엘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환영은 그 차가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라파엘은 저를 위해 여러 곳을 안내해 주었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낯선 땅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라파엘은 저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수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기에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의 권유에 마음을 열고 서울의 한 심장내과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이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는 도식과 그림, 번역 앱 등을 활용해 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 증상은 희귀한 부정맥 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증상이 드디어 명확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단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사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명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제 불안한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매번 진료 시에는 제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고 치료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의료 경험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환자의 감정보다 병의 치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료의 일부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라파엘과 함께 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 방법과 예상되는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와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제 마음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분명 뭔가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약물 치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토록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이후 저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미소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는 간호사의 인사, 따뜻한 손길로 혈압을 재주는 모습,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눈빛들. 그들이 보여준 친절은 단지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근처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진료실에서 만났던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많이 나아지셨죠? 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가 대부분 필요에 의한 다소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의료진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시간에 쫓기고 환자 수에 치여 감정적인 교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접수 창구의 직원들까지도 모두 정중하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너무 일찍 병원에 도착해 대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던 날이었죠.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담당 간호사분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어깨에 조그만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좀 차서요. 라는 그 말에 저는 정말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런 배려는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말도 통하지 않던 타국의 작은 병원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치료 스케줄 외에도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카페처럼 따뜻하며 마치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공간. 그것이 바로 제가 느낀 한국 병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치료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준 건 바로 사람들의 손길과 말, 태도였죠. 한국은 병원조차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이곳에 조금 더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그냥 떠나버리기엔 이곳이 저에게 준 것이 너무 컸거든요. 병명도 찾았고 치료도 시작됐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제 삶의 어느 때보다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한 저는 그날따라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낯선 치료는 늘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의료인이었기에 그 불안을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구 직원은 평소처럼 밝지 않았고 무언가 급한 듯 대화를 짧게 마무리하더군요. 간호사들도 마주치긴 했지만 다들 무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진료 중 의사 선생님도 조금은 서두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는 존재인 건가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론 친절하지만 마음속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다소 얼떨떨한 기분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껏 받았던 모든 친절이 순간적으로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여기도 내 나라가 아니지. 외국인은 결국 어느 순간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는데 병원에서 건네받은 진료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문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병원 전체 회의 및 정기 감사 준비로 진료 시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손글씨로 적힌 메모. 오늘 충분히 설명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내일은 다시 편안히 이야기 나눠요. 심장내과 담당에 올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모두 오해였던 겁니다. 그들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원 전체 일정으로 다들 분주했던 것뿐 제게 소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는 손글씨로 저를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병원에 다시 찾아갔을 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구 직원은 다시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간호사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역시 진료 시간이 끝나고도 따로 남아 치료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친절해야 해서 친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돌봄의 문화였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건 의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건 결국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예전처럼 병원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도나 회복을 넘어 저는 이곳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료가 끝난 후에도 제게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단어를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병원 심장 약 감사합니다. 따뜻해요 같은 단어들. 처음에는 웃으며 받았지만 그 메모지를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외국인을 위한 통역 보조나 병원 안내 등 작지만 소중한 일들이었죠.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레 제게 제안했습니다. 마르셀로 씨 괜찮으시다면 외국인 환자분들 안내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전에 간호사셨다고 하셔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아직도 아픈 환자가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렇게 자원봉사자 마르셀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내에서 외국인 환자들과 눈을 맞추고 간단한 영어로 안내를 도와주는 일, 간호사들과 함께 손짓 발짓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의사 전달을 돕는 일이 저에게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줬습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저의 존재가 이 공간에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치료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자체가 회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온 환자가 불안한 얼굴로 진료를 기다리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환자가 저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불안에 떠는 누군가에게 제가 위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그날이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나서며 인사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문을 나설 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집이 되었으니까요.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제가 떠오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나라에서 그저 몇 주 머물다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이곳에서 매일 인사를 주고받고 사람들과 미소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정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일정 시간을 자원봉사로 보냅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할 땐 간단한 의사소통을 도와줍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굳이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 묻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건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일일 뿐이에요. 받기만 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병원이, 이 작은 공간이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곳이고 제 존재를 다시 받아준 곳이며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여기에서 저는 이방인이 아닌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 앞에서 대기 중인 환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그건 제가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앉으며 저는 익숙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한마디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병명을 알려주고 치료해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 삶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았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어디선가 지치고 무기력하신가요? 몸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한국이라는 이 따뜻한 나라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술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이토록 사람을 치유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해줍니다.